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29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98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보유기간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98페이지 가시고 요약집은 138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분위기 조성을 좀 할게요. 우리가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비과세 받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미만을 보유 양도를 하면 우리가 1주택 소유이더라도 1주택 특례 대상이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특례에 해당이 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특례를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는 29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138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공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러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자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유로 주택을 처분하는 자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약집은 138페이지 보시고 교재는 299페이지. 자, 1번 우리가 임대주택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민간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받아서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으려면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그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 셋째 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갈로 3번입니다. 자, 갈로 3번 우리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을 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해외 이민으로 출국을 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자, 첫 번째, 세대 전원이 출국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국하는 날 현재 1주택 소유해야 되고, 출국하기 전까지 팔지를 못했다면 출국한 날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파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갈로 5번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 요건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 교재 299페이지 갈로 5번 첫째 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거기 셋째 줄 끝부분에 다른 시, 그 다음에 다섯째 줄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첫 번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30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07페이지. 자, 요약집은 14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을 보셔야 되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에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첫 번째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계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반갑지 않겠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가 최근에 언제 나왔었냐면은 30회 때 계산 유사 문제가 나왔었고, 29회 때 우리가 이제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29회 때 고가주택 양도시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8회 때 직접 계산 문제 나왔었고요. 27회 때 직접 계산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를 가능하다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계산 공식만 기억한다고 계산이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 학교 다니실 때 수학과 친하게 지내신 분들은 계산 문제 대비하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잡으시고, 학교 다니실 때 수학과 거리를 두고 다니셨으면 계산 문제는 마음을 비우시고 다른 거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계산 공식만 기억한다고 계산이 되면 그냥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산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액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지, 매매 사례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지, 감정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지 가액 결정을 못 하시면 문제에서는 매매 사례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인데 나는 감정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놓고 집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가액 결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가주택이 있을 때 이게 1세대 다주택 고가주택이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냐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공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야가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도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좀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세법이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떤 강의하시는 분은 그럽니다. 계산 문제는 포기하시라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 포기하고 이 시간에 다른 것 더 봐서 합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수업을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부담감이 온다면 계산 문제는 마음을 비우십시오. 자, 그럼 일단은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산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계산 문제예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로 공제하면 요게 양도차익이 돼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와 실거래 가격과 매매 사례 가격과 감정 평가 받은 금액과 기준 시가 중 어떤 금액으로 어떤 금액을 양도 가격으로 볼 것인지 어떤 금액을 취득 가격으로 볼 것인지 가액 결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 가액 결정 기준이 우리 시험에 무지 자주 나옵니다.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가액 결정 기준을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포기하시더라도 말로 물어보는 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볼게요. 자, 교재 308페이지. 교재 308페이지 갈로 3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대응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둘째 줄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걸 통일 가액 적용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 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가 양도가액을 양도할 당시 기준 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취득할 당시 기준 시가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동일가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그렇다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어쩌랍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실거래가격으로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가액 적용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면 차선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동일가액이어야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고사항이고, 여기가 이제 중요사항입니다. 교재 308페이지 거기 1항에 그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실가 확인 인정되지 않아 추계 경정하는 경우에는 양도 가격은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매감기라고 돼 있고, 취득가액은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매감한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말로 물어봤을 때 답을 찾을 수 없고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엉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 자,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제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추가 설명이 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따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 계약서를 작성함으로 인하여 실거래 가격을 매매 계약서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따옴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 기준 시가 순서에 의하여 추계를 합니다. 그러면 요 추계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추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추계 순서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추계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 가지고 매, 감, 한, 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순서를 말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한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아니면 이 순서를 알아야 계산 문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주어져요. 실제 양도 가격은 10억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가 없고 매매 사례 가격은 6억이고 취득할 당시 감정 평가 받은 금액은 7억 5천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7억이고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는 4억일 때, 그 다음에 자, 기타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계산 공식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액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자, 취득가액만 설명을 해봅시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추계 1순위는 매매 사례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추계 1순위인 매매 사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필요경비가 없다면 양도 차익은 4억. 자, 그런데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 취득가격은 얼마입니까? 자, 이 조건에 의했을 때 매매 사례 가격이 없다면 양도 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7억 5천. 우리가 매매 사례 가격이 없으면 그 다음 순서인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할 당시 감정평가받은 금액 7억 5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양도차익은 2억 5천. 그래서 가액 결정 순서를 모르시면 엉뚱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야 이름이 한산 취득가액입니다. 야 이름이 한산 취득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야는 취득가액 추계시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 추계시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달라지냐면은 여기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추계 순서와 양도가액 추계 순서가 여기가 달라요.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격 추계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추계합니다. 그런데 실제 양도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 추계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하는 게 아니고 매, 감,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합니다. 요게 3년 전의 기출문제 아닙니까?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 등의 순서에 의하여 추계한다. 한산가액 때문에 틀렸잖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무조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시험장 가야 올해 이 공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빠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출제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매매 사례 가격이 뭔지 감정 가액이 뭔지 시간 허락되면 눈도장 한번 찍으셔야 됩니다. 자, 교재 309페이지 요약집 149페이지. 자, 매매 사례 가격이 뭔지 눈도장 일단 찍어 보십시오. 자, 매매 사례 가격이 뭔지 눈도장 찍었으면 자, 이렇게 설명을 해 봅시다. 자,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가액은 5억이고 취득할 당시 시가는 4억 8천이고 자, 그런데 이걸 실거래 가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고 따온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은 4억 5천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갑이 팔았는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양도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양도가격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셔야 되냐면은 실제 취득가액이 5억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5억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4억 5천이에요.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이 5억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갑의 취득가액을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갑의 취득가액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매매 사례 가격이라는 건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3개월,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아파트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 사례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래 시점이 비슷하고 동일한 아파트이면 이 거래 가격과 이 거래 가격은 비스무리하겠지요.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요 매매 사례 가격을 갑의 취득가액으로 추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사례 가격이 어떤 건지 감 잡았으면 여기를 살짝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매 사례 가격으로 추계를 할 수 있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감정평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볼 것인지 읽어보시고 마지막 한마디를 시간이 허락되면 기억하십시오.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본다?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액.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선을 긋습니다.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준비하시는 분들만. 계산 문제 포기하셨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을 알아야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7회 때. 그래서 계산 문제 대비 계산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액 결정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필요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으로 필요 경비를 보셔야 되는데, 이 필요 경비는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페이지에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는 우리 교재만 그런 게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가, 세법 교재는 정리된 교재가 아닙니다. 법 조문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거예요. 그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놨기 때문에 해석을 해가지고 봐야 되지, 교재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요 필요 경비는 프린트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152페이지 가시면 되고, 혹시 요약집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2월 달에 받은 양도소득세 정리 프린트 보시면 필요경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필요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5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필기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아마 설명을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요약지 보시면서 설명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요경비에서 총 5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실제 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종류가 다르다. 자, 공식을 적어 놔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 차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의 종류가 달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둘 다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가세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 기준 시가로 추계를 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추계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액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종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한 번 더 지치게 만드는 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추계를 했느냐, 한산 취득가액으로 추계했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야, 이거 세무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한산 취득가액으로 취득 가격을 추계를 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합산된 금액과 한산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의 합산된 금액 중 둘 중 하나를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놔놓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비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추계를 할 때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추계를 한 경우에는 추계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산 취득 가격으로 추계를 했을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이걸 모르시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알아야 되고요. 계산 문제 이미 마음을 비웠으면 요거 몰라도 됩니다.
계산할 때만 필요하니까. 계산 문제, 이거 보는 순간 마음 비었지요. 계산 문제 포기하십시오.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이걸 한 번은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보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셨듯이 계산 문제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학교 다니실 때 수학과 친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계산 문제를 개인적 공부를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다른 거 열심히 봐서 합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로경비에서 두 번째 보셔야 될 것.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로 물어보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무 경험이 없어요.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해도 느낌이 확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낯설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피로경비와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실제 취득 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피로경비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취득 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피로경비는 어디까지냐면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취득 금액은 물론이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액에 피로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개념 잡으셔야 될 거,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액, 말 바꾸면 필요 경비에 포함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가액, 필요 경비에 포함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격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가격,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시험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를 하시면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야들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격,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야들은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격,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맛배기로 한 줄만 설명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자, 갑니다. 취득세, 등록 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해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가격에 필요경비에 포함해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자 2주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4주 전에 공부하셨네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와 관련된 조세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격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입니다.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야들을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인데 세법에서는 이걸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왜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냐면은 그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왜 부과하는 겁니까? 부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해요. 우리는 상속세 안 내거든. 자, 왜 부과하냐면은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해서.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뭐 좀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부러워서. 자, 그러면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봐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재산을 1,00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 최고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50%약 500억을 울산 세무서에 갖다 주고 500억만 내가 가지셔야 됩니다. 봐요. 부의 세습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상속세를 취득 가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버리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부의 세습을 조정하는 효과가 희석돼 버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 관련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팔 때,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가격, 필요경비로 공제 못 받습니다. 왜?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요 이야기를 도전해 보시고 3월달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직 설명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3월달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월달 수업 들으신 분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이용 회원권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되는 경우의 증여세는 2월 가세하는 대신에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2월 가세시의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양도시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될 거. 일반 증여세와 2월 가세시 증여세는 다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 지우지 마십시오.